1인 2역 에도가와 란포 지음 강담 구자형 라미. 인간이란 정말 지루해지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법이다. 자, 이 이야기는 T라는 사람이 시작한 이상한 일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정말 기상천외한데 유희도 여기까지 오면 좀 섬뜩해진다.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보통 불을 끄고 자니까 깜깜한 침대 위에서 T는 턱수염을 누르고 있던 손을 뗐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상한 털의 감촉에 잠결에 손을 댄 부인이 깜짝 놀랐다. 어머, 부인이 귀여운 비명을 지른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동시에 T로서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는 부인이 수염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재빨리 몸을 돌려 다시 수염을 만지지 못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여기서 부인이 의심하며 끝까지 캐묻기라도 하면 T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다. 코를 골면서도 그는 속으로 두근거렸다고 한다. 그런데 부인이 의외로 낙천적이라 뭔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잠시 기다리니 스르륵 부드러운 부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된 것이다. 그리하여 T는 부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서둘러 옷을 입고 가지고 있던 은재 담배 케이스만을 머리맡에 남기고 소리가 나지 않게 집을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정문이 아닌 정원의 담을 넘어 나갔다. 그때쯤 되면 차 같은 건 없었고 터벅터벅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걸어서 단골로 다니는 술집으로 걸어갔다. 참으로 별난 남자였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부인이 눈을 뜨고 보니 함께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감쪽같이 없어져서 적잖이 놀랐다. 집안을 모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다. 늦잠꾸러기 남편이 이른 아침 외출할 리도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문득 눈에 띈 것은 머리맡에 담배 케이스였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었다. 남편이 늘 가지고 다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살펴보니 낯선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 안에 담배까지도 남편이 평소 피우던 것과 달랐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바꾸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떠오른 것은 어젯밤의 수염 사건이었다. 자, 부인은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때 T가 어젯밤 집을 비운 것이 면목 없다는 듯한 미안해하는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물론 복장은 전날 집을 나섰을 때와 똑같이 입고 있었고 가짜 수염도 떼낸 상태였다. 평소라면 부인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 부인에겐 걱정거리가 따로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로 침묵 속에 T는 거실로 들어가고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뒤따라왔다. 잠시 후 부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이 담배 케이스 어딘가에서 바꿔오신 건 아니죠?
말할 것도 없이 그 은재 담배 케이스였다.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T가 모른 척하자 하지만 하고 조금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젯밤 당신이 가지고 돌아오신 것 아닌가요? T가 더욱 모른 척하며 하지만 내 건 여기 있잖아. 그리고 애초에 내가 어젯밤 돌아왔다고? 여기서 약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한마디로 부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담가처럼 대화 형식으로 하면 끝이 없으니 그건 생략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부인은 어젯밤의 사건을 모두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T는 아주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자신은 어젯밤 누구 집에서 누구와 밤새 술을 마셨으니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이게 바로 탐정소설에서 말하는 알리바이다. 그것은 미리 잘 부탁해둔 것이었다. 당신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결코 꿈이 아니었어요.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로는 담배 케이스가 남아있잖아요. 글쎄, 그 옛날 책에 혼이 분리된다는 뜻의 이혼병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설마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이혼병이라는 게 말이야, 한 사람의 모습이 둘로 나뉘어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잠시 괴담 같은 얘기를 꺼내 보이기도 하고 당신 그런 얘기하면서 사실 몰래 다른 남자를 들이는 거 아니야? 하고 추궁하듯 묻기도 했다. T에겐 그것이 참으로 즐겁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날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물론 한 번으론 부족했다. T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볼 생각이었다. 두 번째는 조금 걱정이 됐다. 부인은 이전에 혼난 적이 있으니 변장하고 가면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래서 이번엔 집에 들어갈 때 변장하지 않고 수염도 붙이지 않은 채 들어가서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부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수염을 붙여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잠깐 수염의 감촉을 느끼게 한 뒤 부인이 잠들면 다시 전에 그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을 남기고 집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다시 한번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의 모습은 전과 비슷했고 다만 부인의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지고 T의 연기가 더욱 강해졌다는 정도의 차이였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서 T의 연극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이제는 부인에게도 담배 케이스와 손수건에 이니셜이 있는 남자가 분명히 실제하는 인물처럼 됐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 이후로는 이야기가 조금 진지해진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부인 쪽에 있었다. 참으로 여자는 알 수 없는 존재다. 그 정숙하기로 소문난 부인이 변장한 쪽의 T에 대해 분명 T가 아닌 다른 남자라고 믿으면서도 어떤 호의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심리는 상당히 기묘한 것이지만 과거 옛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체 모를 남자와의 밤마다의 만남은 그녀에게 하나의 판타지였던 것일까? 또한 부인은 변장한 T가 남기고 간 증거품을 남편인 T에게 숨기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변장한 T에게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란 것을 인식한 상태로 죄의 속삭임을 시작했다.
당신이 어디에 누구신지, 낯선 당신이 왜 저에게 오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신의 친절을 이제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오지 않는 밤이 외롭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다음에는 언제 와주실 건가요? 이렇게 부인의 변심을 알게 됐을 때의 티의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이는 티의 최초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제 부인에게 커다란 약점이 생겼으니 그의 방탕한 밤의 유흥은 다소간 묻혀질 것이다. 부인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의 계획으로 말하자면 이쯤에서 이 이상한 유의를 끝내고 변장한 자신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원래 실제하지 않는 인물의 일이니 뒤에 번거로움이 남을 리가 없다고 티는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티는 처음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비록 가상의 인물일지라도 부인이 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처음에는 연극이었던 질투가 진지한 감정으로 바뀌어갔다. 만약 이러한 감정이 질투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문제는 상대가 없다는 점이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 질투하는 것인가? 부인은 결코 티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즉, 그의 경쟁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자 예전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부인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내가 멍하니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다. 당황한 나머지 변장을 중단해 보았으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부부 사이엔 어느새 이상한 거리감이 생겨 있었다. 부인은 자주 우울해지곤 했다. 아마도 그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티는 그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동시에 그렇게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사실은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까? 하지만 그러는 것도 왠지 싫었다. 하나는 너무 어리석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평생 처음으로 경험한 몰래 하는 사랑의 아슬아슬한 즐거움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본래의 티에 대해서는 평범한 아내에 지나지 않았던 그녀가 그 마음 깊숙이 저런 열정을 숨기고 있을 줄이야. 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 사실은 분명해졌다. 이제 와서 그게 연극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중 생활을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귀찮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 진상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다. 그동안은 늘 한밤중을 택해
어두운 조명 아래서 혹은 대개 그 조명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만 나왔고, 한편 명백한 알리바이가 준비돼 있었기에 비교적 안전했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만남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는 가상의 인물을 사라지게 하는 것. 둘째는 속임수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건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가 아내에게 버림받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T라는 인물을 그만두고 대신에 가상의 남자로 완전히 변신해버리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상의 인물로서 아내지만 아내가 아닌 여자를, 말하자면 첫사랑을 발견한 그는 도저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을 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이란 걸 알면서도 결국 세 번째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즉, A라는 남자가 A와 B라는 두 역할을 맡았다가 이제는 처음에 A를 버리고 전혀 다른 B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자 T는 먼저 여행을 핑계로 한 달가량 집을 비웠고, 그동안 가능한 한 얼굴과 모습을 바꾸려 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고,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아 외꺼풀을 쌍꺼풀로 만들고, 얼굴 일부에 작은 상처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수염이 자란 무렵에 일부러 규슈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내에게 절연 편지를 보냈다.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담할 친척도 없었다. 다행히 남편이 많은 돈을 남겨놓고 갔기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와준다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했다. 마침 그때 가상의 남자로 변신한 T가 불쑥 나타났다. 처음에 아내는 그를 T라고 생각했지만 T의 친구가 찾아와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거나, 이것도 T가 미리 부탁해둔 연극의 조연이었다. 변장한 남자의 신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T가 만들어둔 것이다. 결국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란 것을 믿게 됐다. 만약 T가 그렇게 할 이유라도 있었다면 몰라도 T 자신의 감정을 제외하고는 아무 이유도 없었다. 설마 이런 터무니없는 연극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으니 말이다. T의 부인이 뜻밖의 쉽게 속아 넘어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주소를 옮겨 동거하게 됐다. 물론 이름도 이제 T가 아니었다. 덕분에 나 같은 T의 친구들은 완전히 출입이 금지됐다. 듣자 하니 그 이후 T는 아예 밤의 외출을 그만둔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 희극이나 다름없는 연극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낳아 그들 사이는 여전히 매우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세상엔 이렇듯 별난 남자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얼마 전의 일인데 어느 곳에서 우연히 나는 예전에 T였던 남자를 만났다. 보니 그는 여전히 부인과 함께 있었다.
나는 말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 앞을 지나가려 하자 뜻밖에도 티 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쾌활한 목소리로 티가 말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던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말이죠. 이제 모든 속임수가 다 들통났습니다. 그동안 잘 속인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제가 했던 장난을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해로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이 원만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나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속은 척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자는 참 요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서 있던 여전히 아름다운 티의 부인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나도 처음부터 사실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진 않았지만 티는 그것이 자랑스러운지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스스로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 이런 분위기라면 두 사람은 역시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은밀히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1인 2역 에도가와 란포 지음 강담 구자형 라미